어머니, 제발 그 그릇 좀 치워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연탄재 묻은 빈 밥그릇. 그게 바로 제 결혼 생활 1년을 지배한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요.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 된 신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고 손님들께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일장이었습니다. 꽃을 만지는 일은 참 좋았습니다. 장미의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튤립의 줄기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안개꽃으로 여백을 채우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명상 같은 거였어요. 꽃칼로 꽃을 다듬듯이 제 마음도 그렇게 차분하게 다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시작된 시댁 생활은 제가 손끝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 올해 68살이신 그분이 식탁 한가운데 놓는 연탄재, 묻은 빈 밥그릇은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빈 밥그릇과 싸운 1년간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제가 40년간 이어진 시댁의 권위주의와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방감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전 저는 남편 준호를 통해서만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워. 근데 나쁜 분은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고집이 좀 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지 않나? 시어머니 까다롭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후 첫 시댁 방문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플라워숍 유니폼 주머니에 하얀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날까봐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첫 시댁 방문은 며느리에게 시험 같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이천까지 가는 길은 참 멀었습니다. 강남에서 출발해서 고속버스로 1시간 반,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마을버스로 30분을 더 가야 했어요. 시댁은 이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옥은 아니지만 오래된 기와집이었고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손에서 땀이 느껴졌어요. 준호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마루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파마한 짧은 머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른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지도 않고 그냥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선물을 현관에 내려놓고 준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다른 그릇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낡은 사기 그릇이었는데 겉면에 연탄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준호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오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밥그릇은 여전히 식탁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 그릇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 그릇만 비어 있을까? 왜 치우지 않을까? 궁금증이 계속 커졌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앉아 있어. 첫날인데 뭐.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는 재빨리 그릇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밥그릇도 함께 들려고 했는데 그건 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릇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준호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형은 언제 와요? 네, 형은 바빠. 못 온대. 형수님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꽃집 한다며? 네, 어머니. 강남에서 작은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잘 돼?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바쁘겠네. 시댁에 자주는 못 오겠구나. 그 말투에서 뭔가 가시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시간 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와. 며느리 된 도리를 다 해야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빈 밥그릇은 뭐예요? 왜 식탁에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우리 엄마가 화났을 때 하시는 거야. 화났을 때요? 응. 엄마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저 빈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단식을 하셔. 그리고 우리가 빌 때까지 절대 안 치우시고 밥도 안 드세요.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단식 중이신 거예요? 응, 벌써 닷새째야. 닷새째요? 그럼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신데 걱정이지. 근데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셔. 그런데 왜 화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준호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 때문이야. 정확히는 예비 형수. 우리 형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합가를 거부했대. 엄마는 당연히 결혼하면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신혼집을 따로 얻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신 거지. 아, 그래서 형한테 화풀이 하시는 건데 형은 요즘 아예 집에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보, 우리도 합가 안 하잖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도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벌써 결혼했고 신혼집도 얻었고 엄마도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본 빈 밥그릇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즐거운 시간은 꿈 같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플라워숍 일에 집중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서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엄마가 또 단식하신대. 네, 또요? 응, 형이 전화했어. 엄마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신대. 그 빈 밥그릇도 다시 꺼내셨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대요? 우리 때문이래. 우리요? 응,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찾아뵀다고.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다고 화내신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겨우 일주일인데 그것도 그 사이의 일이 너무 바빴는데.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셨나 봅니다. 여보, 어떡해요? 주말에 가자. 미안해, 지은아. 내가 미리 가봤어야 했는데. 주말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을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다음날 바로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주말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천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왔니? 네, 어머니.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물이나 마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는 순간 또다시 그 빈 밥그릇을 봤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연탄재 묻은 그 빈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마당으로 나갔을 때 시영님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형, 준석 씨였어요. 그리고 조수석에는 예비 형수님인 수연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밥 좀 드세요. 병원 가요, 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준석 씨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수연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제가 설득을 못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차례가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석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네, 엄마. 잘 알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면서 학가는 안 하겠다? 그게 말이 되니?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다. 그게 도리지. 엄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따로 사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 그럼 나는 비정상이냐? 그게 아니라, 됐다. 나는 더 이상 말 안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여기서 굶어 죽을 테니까. 그 말에 수연 씨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플라워숍에서 꽃칼을 쥐던 손으로 땅바닥을 짚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은이는 착하구나. 내가 뭘 잘못했니? 수연이가 잘못한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 씨를 벌주고 싶으신 거구나. 그리고 저를 수연 씨와 비교하고 계시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연 언니도 잘못이 없어요. 다만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연 씨와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준석 씨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어요. 시어머니를 위한 정성 어린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지도 않으셨어요. 방 안에 계시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빈 밥그릇만 여전히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야 할 음식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생 미안해. 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형님.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러셔. 한번 삐지면 끝까지 가시는 성격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지셨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5년 전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셨지. 그때부터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가끔씩만 찾아오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게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작은 방을 썼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지은아. 못 자겠지? 네. 언니도요? 응. 맨날 이래서 이제는 익숙해. 근데 오늘따라 더 힘드네. 언니, 정말 합가하기 싫으세요? 수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나쁜 며느리지? 근데 지은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근데 24시간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준석 오빠도 야근이 많아.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육아 문제도 있고 저는 수연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해 안 하시는 것 같아. 수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에는 다 같이 살았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시니까. 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준석 오빠는 엄마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 하는데 나는 정말 합가는 자신이 없어.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내 인생인데 내가 불행하면서까지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수연 씨의 고민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맞춰야 하는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물만 조금 드실 뿐이었습니다. 준호도 주말에 올라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밥 좀 드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연탄 아궁이가 있는 방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수연 씨가 만들어둔 잡채를 꺼내서 드시고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젓가락으로 하나씩 입에 넣으시면서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연탄재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잡채 그릇을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 당뇨가 있어서 오래 굶으면 안제 시도율 계속되는 거 알아. 그래서 조금씩 먹는 거야. 근데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물 좀 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물을 단숨에 마셨어요. 저도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이서 어두운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은아, 너 나 무섭지? 예. 시어머니가 무섭지? 솔직히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섭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뭔지 나도 모르겠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냥 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은아, 너는 어머니 없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너도 외로웠겠네. 네, 많이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외로워. 영감 죽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어. 애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나는 여기 혼자 있고 가끔 전화는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위로가 되니? 명절 때나 와서 하루 자고 가고 나는 365일을 혼자 사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면 같이 살고 싶었어. 손주들도 보고 가족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싫어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나도 알아. 내가 까다롭고 고집세다는 거. 근데 지은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꿔? 영감이 살아있을 때는 영감이 말려줬어. 당신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근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우시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지은아. 나도 외롭고 무섭고 걱정돼. 늙어서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 근데 애들한테는 그런 모습 못 보여줘. 보여주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준호도 형님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다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 네. 어머니는 같이 사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필요하실 때 달려오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내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나한테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참았어.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거 없잖아.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때 힘들었던 거 아세요? 당연히 힘들었지. 그럼 며느리들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힘들었다면 며느리들한테는 다르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준호의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외로우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오히려 가족들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 단식하시고 빈 밥그릇 놓으시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벌 주시는 거요. 어머니는 가족들이 빌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하기도 하고 힘든 척하기도 하면서 아버지한테 관심 받으려고 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그러면서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더 멀어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아빠한테 먼저 다가가고 아빠 힘들어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아빠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거니? 어머니께서 먼저 다가가세요. 단식으로 벌 주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 외로워. 너희들 자주 좀 와줘. 전화 자주 해줘. 그렇게요. 그럼 가족들도 어머니 마음을 알고 더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도 안 오면? 그럼 어머니께서 서울로 가끔 올라오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고 형님 집에도 가시고 여기서 기다리지만 말고
어머니께서 움직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서울이 싫어. 사람 많고 시끄럽고. 그럼 우리가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올게요. 준호도 같이 오고, 어머니랑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하시면서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 빈 밥그릇 치워주세요. 그거 보면 가족들이 다 가슴 아파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새벽, 저와 시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남편 되시는 시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면서 다 포기했다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혼자 남았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꿈이 있었던 젊은 여자였다는 것,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새벽 5시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자야지. 피곤하겠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주무세요. 그래. 그리고 지은아.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알았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비밀로 할게요. 그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나오셔서 아침밥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밥그릇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준석 씨, 그리고 수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밥 드세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배고프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합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자주 좀 와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수연 씨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 그리고 준서가, 너도 엄마 전화하면 좀 받아라. 안 받으면 걱정되잖아. 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준호야, 지은이 잘 챙겨줘. 이 애가 착하더라. 준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날 아침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고 웃음소리도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드물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지은아, 네, 어머니.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그냥 고맙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 후 한 달 정도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시댁을 방문했어요. 준호와 함께 주말에 내려가서 하루 자고 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플라워숍 일도 잘 되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현기증이 나서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급히 이천으로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뇨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혈당이 너무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높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 왜 약을 안 드셨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약 먹었어. 까먹었나 보지 뭐. 시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기에는 건강 관리가 힘든 상태예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약도 제때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자주 확인해 주시든가 아니면 같이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준석 씨와 준호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번에 조심하면 돼.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한다고. 그럼 어쩌란 거야? 너희들 따라 서울 가란 거야? 준석 씨가 수연 씨를 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투룸인데 어머니 모실 방이 없어요. 그럼 넓은 데로 이사 가든가. 그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지 않고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3룸이에요.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어머니 쓰시면 돼요. 정말? 시어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네, 당연하죠. 엄마가 편찮으신데 제가 모셔야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준호야, 정말 고맙다. 역시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이도 괜찮지?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찮으시고 누군가는 모셔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거절하면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저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준호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미안해.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엄마가 아프신데. 그래도 이건 우리 둘 다 관련된 일이잖아요.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죠.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을 건데 싫다고 했을 거잖아. 그럼요. 싫죠.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지은아, 목소리 좀 낮춰. 신혼이 뭐가 중요해?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럼 나는 안 중요해요? 내 생활은 안 중요하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기적으로 굴지 마.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에요? 당신이 이기적인 거지. 자기 엄마 모시겠다고 아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야, 김지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큰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본인 방에 계시고 저는 평소처럼 플라워숍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어요. 요리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시고, 청소할 때 여기 먼지 있어. 제대로 안 했네 하시고, 빨래할 때도 이건 따로 빨아야 하는 거야 하시면서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분이야. 혼자 오래 사셔서 외로우신 거야. 이해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준호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는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방에서 들릴까봐 조심스러웠고 스킨십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데이트할까?
엄마 혼자 두고 하루만요.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지은아, 엄마 아프신 거 알잖아.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럼 우리는 언제 둘이만의 시간을 가져요? 나중에 엄마 건강 좋아지시면. 저는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하고 플라워숍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플라워숍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꽃을 잘못 배달하거나 주문을 빼먹거나 직원이 사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또 그 빈 밥그릇을 꺼내셨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거예요. 저녁 7시에 오기로 했는데 8시에 왔다고 시어머니를 굶긴다고 화를 내신 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오셔서. 변명하지 마. 나는 배고픈데 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탁에 빈 밥그릇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실 때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다고 가족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준호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왜 늦었어? 전화라도 하지. 나도 바빴다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엄마는 챙겨야지. 그럼 당신이 챙기든가. 왜 나만 챙겨야 해? 또 싸웠습니다. 요즘 저희는 맨날 싸웠어요. 이틀째, 사흘째, 시어머니는 계속 단식하셨습니다. 저제시도율 계속 시비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드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어요. 플라워숍에서 큰 행사 주문이 들어와서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꽃다발 200개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손가락은 꽃칼에 베인 상처로 얼얼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밤 11시에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많아서.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엄마가 또 안 드셔. 너 때문에.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나 때문에? 왜 맨날 나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 좀 낮춰. 엄마 주무시잖아. 안 주무실걸요? 단식 중이시니까 배고파서 잠도 못 주무시겠죠. 야, 김지은. 왜요? 왜 맨날 저만 잘못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지쳐 죽겠어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 쫓아내라고? 그게 아니라 나도 좀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다고요.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끄러워. 밤에 무슨 소리들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너 며느리가 그게 뭐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절대 용서 안 해. 저는 참고 또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을 해요. 제 가게가 있다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시어머니 굶기는 게. 제가 언제 어머니를 굶겼어요? 어머니께서 안 드시는 거잖아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 빈 밥그릇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걸 얻으셨어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가족들을 조종하고 다들 어머니 눈치만 보게 만들고. 그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식탁 위에 빈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아, 그거 내려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저를 따라왔어요.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그릇은 어머니의 무기예요. 이 그릇으로 가족들을 벌주고 통제하고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지은아, 그만. 준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40년 동안 이 그릇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었어요? 시아버지도, 준호 아버지도, 형님도, 준호도,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다들 이 빈 그릇이 무서워서 어머니 말씀만 따르고 어머니 비위만 맞추고, 그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던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그릇 내놔. 싫어요. 내놔.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으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내가 놓아. 그때였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얼어붙어 계셨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준호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저리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조각들을 주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을 베셨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오지 마. 시어머니는 피 흐르는 손으로도 계속 조각들을 주우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한마디가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40년을 이 그릇 하나로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네. 시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이 그릇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어. 내 외로움을, 내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도 모르고. 엄마,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너한테도, 내 형한테도,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 행복을 내 외로움 때문에 망쳤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모두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어요. 정성을 다해서요. 식탁을 차리는데 자연스럽게 4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모두 같은 그릇이었어요. 빈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밥그릇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식탁을 보셨습니다. 지은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앉으세요. 아침 드셔야죠.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어젯밤에 다친 곳에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그릇에 밥을 푸짐하게 담아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받아 들으시더니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천만에요, 어머니.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어제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천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준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건강관리 잘할게. 약도 제때 먹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자주 전화할게. 너희도 자주 와주고. 하지만 어머니, 준호야,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어.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지. 나도 이제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지은이도 힘들었을 거야. 일하고 집안일하고 나까지 챙기느라.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 솔직해서 고마워.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우리 서로한테.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이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짐을 싸드리고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따라와.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어요. 여기. 시어머니가 작은 삽을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깨진 그릇 조각들. 여기 묻자. 네, 새로운 시작이야. 저 그릇은 이제 없어. 대신 여기 묻고 새로운 것을 키우는 거야. 저는 감나무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구멍을 파고 그릇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뭘 심을까?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장미 어떠세요? 제가 가게에서 좋은 모종 가져올게요. 장미, 가시 있잖아. 가시가 있어도 예쁜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래, 장미 좋지. 우리는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은아, 네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하셨어요. 더 이상 단식을 하지 않으셨고 빈 밥그릇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지은아, 오늘 장사 잘 됐니? 준호 회사 일 힘들지 않니? 너희 건강은 어때? 저도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이천에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준호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내려갈 때마다 플라워숍에서 예쁜 꽃을 가져갔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 꽃을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감나무 아래 심은 장미도 잘 자랐습니다. 봄이 되자 예쁜 빨간 꽃을 피웠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그 장미에 물을 주시고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지은아 봐. 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뿌듯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이 세셨고 저도 제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대신 대화했어요. 서로의 의견을 들었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근데 내 말도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 감나무의 감이 주황색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렸네요, 어머니. 그러게, 풍년이야. 다 익으면 너희 가져가. 고맙습니다. 우리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행복해요. 다행이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인내심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지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빈 밥그릇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야.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겨울이 되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형님 댁도 오셨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석 씨와 수연 씨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덕담을 하셨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너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우리는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5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그릇, 모두 따뜻한 떡국으로 가득 찬 그릇들. 어머니, 제가 떡국 더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 그릇에 떡국을 더 담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 후에 형님 댁과 저희, 그리고 시어머니, 5명이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었어요. 도. 시어머니가 신나게 소리치셨어요. 엄마, 운이 정말 좋으세요.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새해잖아. 우리는 밤늦도록 놀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명절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감나무 아래 장미 화분을 보았습니다.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뿌리는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봄이 오면 다시 예쁜 꽃을 피울 겁니다. 그 밑에 1년 전 우리가 묻었던 그릇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흙 속에 완전히 섞여서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서 장미가 자라고 있죠. 지은아, 안 들어와?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께, 제 어머니께, 혹은 우주에.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어요. 그 안에는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고 준호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천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저희는 준비한 선물을 들고 이천으로 향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도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형님 댁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씨. 수연 씨가 배를 툭툭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언니, 배 많이 나왔네요. 그러게. 얘가 태동도 엄청 심해. 아이고, 우리 손주. 시어머니가 수연 씨 배를 쓰다듬으셨어요. 빨리 보고 싶네. 2달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제가 만든 꽃 케이크까지. 우와, 지은이가 만든 거야? 예술이네. 준석 씨가 감탄했습니다. 플라워숍 사장님이잖아요. 꽃 장식은 제 전문이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시어머니께서 케이크 초를 불었어요. 그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뭘 소원 빌었어요,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지. 근데 말해도 될 것 같네. 너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랐어. 어머니, 저는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은이랑 준호도 빨리 아기 가졌으면 좋겠어. 손주 둘이면 얼마나 좋아. 엄마.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신혼 지난 지 2년 됐잖아. 그럴 때도 됐지. 어머니, 저희 아직 준비가. 제가 말하려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 시도일 계속. 사실은요.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뭐? 모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아직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 근데 엄마 생신인데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아직 초기라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8주 됐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시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축하해요, 동생들. 수연 씨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동갑내기네. 와, 사촌들이 같이 크는 거네. 준석 씨도 웃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생일 파티 내내 시어머니는 웃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녁을 먹고 형님 댁이 돌아간 후 저희 셋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아, 몸 조심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입덧은 심해?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메스껍긴 한데 견딜만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강하다는 거 알아. 근데 임신은 다른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나무 아래 장미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나무가 되어서 올해도 많은 꽃을 피웠어요. 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초록색 잎들이 무성했습니다. 어머니, 저 장미 정말 잘 자랐네요. 그러게, 내가 처음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클 줄 몰랐어. 그 밑에 묻혀있는 그릇 조각들이 거름이 된 걸까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나쁜 기억도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빈 밥그릇만 붙잡고 살았을 거야. 준호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단식 그만두시고. 비밀이야. 시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에이, 알려주세요. 준호가 떼를 썼지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맞아.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아는 비밀.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투였어요. 내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외로웠을 거야. 남편은 일만 하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그래서 더 강하게 대했던 것 같아. 이해가 돼요, 어머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똑같아져 있더라고. 무서운 시어머니. 근데 그게 익숙하니까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래,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변하려고 노력하셨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영감이 보고 있을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당신, 나 많이 변했어.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시어머니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분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 준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엄마랑 잘 지내줘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는 당신 엄마니까 내 어머니이기도 한 거고.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나도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엄마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너 입장도 생각하게 돼. 그게 성장한 거지. 우리 둘 다 많이 성장했어. 응.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될 거잖아. 우리 아이한테는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잖아. 집에 도착해서 저는 플라워숍 작업실로 갔습니다. 다음 날 납품할 꽃다발이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꽃을 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결혼하면서 잃게 될 것들, 감당해야 할 것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몰랐으니까. 이제는 알아요. 시어머니도 그냥 한 사람이라는 것, 외롭고 두렵고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이해한다는 것이 곧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내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부딪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날 밤 빈 밥그릇이 깨진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깨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고 서운한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요. 단식이나 침묵이 아니라 대화로. 꽃다발을 완성하고 저는 하나 더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안개꽃, 그리고 초록색 유칼립투스 잎. 다음 주에 시댁 갈 때 가져갈 거예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 어머니, 이번 주도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건네드릴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머, 또 이쁜 꽃 가져왔네. 고맙다, 지은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손주 이야기, 동네 이야기, 텃밭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들. 플라워숍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성된 꽃다발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꽃들도 처음에는 가시가 있고 시들기도 하고 다루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성을 들이면 아름답게 피어나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래요. 처음에는 서툴고 상처도 주고받고 힘들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면 결국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티도 안 나는 작은 생명. 너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면 저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요? 아마도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실수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절대로 빈 밥그릇을 식탁에 놓지 않겠다고. 대신 항상 가득 찬 밥그릇을 내놓을 거예요.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로 마음을 나눌 거예요. 침묵과 단식이 아니라 솔직한 말로.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그의 곁에 몸을 붙였습니다.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감나무 아래 장미가 만발한 꿈.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가 함께 그 꽃들을 보며 웃고 있는 꿈. 빈 밥그릇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모두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씩이 들려 있었고 우리는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였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형님 댁딸 지우와는 정말 사촌지간처럼 친하게 지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감 땄어요? 그럼 할머니가 민준이 줄 거 따놨지. 나중에 같이 따자. 와, 좋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지은이 어머니, 제가 부침개 부칠게요. 수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할게요. 언니는 지우 좀 봐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빠르잖아.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지은아, 파전은 기름을 이렇게 많이 두르면 더 바삭해진다. 시어머니가 조언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별 말씀을.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거지. 우리는 웃으며 함께 요리했습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준석 씨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 총 7명.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밥그릇에는 따뜻한 밥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자, 다들 건배. 준석 씨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지우는 서로 장난을 치며 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밥 좀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민준이가 순순히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지은이는 애 교육을 참 잘하더라. 시어머니가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에이, 겸손한 척? 민준이 보면 알아. 예의 바르고 착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민준이 많이 예뻐해 주시니까 민준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시어머니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식사 후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좋아.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있어. 그리고 요즘은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생겼어. 정말요? 다행이다. 제가 기뻐했습니다. 응, 거기서 게이트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각보다 재밌어.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좋으시겠어요. 그래.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서 외롭다고 투정만 부렸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더라.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수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다 너희들 덕분이지. 특히 지은이. 이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진심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저 빈 밥그릇만 붙잡고 살았을 거야. 그때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저기 큰 나무 밑에 꽃나무 있어요. 빨간 꽃. 아, 그거 장미야. 엄마가 옛날에 심은 거야. 우와, 예뻐요. 그치?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심은 거야. 나도 꽃 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일 할머니랑 같이 심자. 할머니한테 물어봐. 민준이가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나도 꽃 심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주, 내일 할머니랑 같이 심자. 민준이는 무슨 꽃 좋아해? 노란 꽃요. 노란 꽃? 좋아. 그럼 해바라기 심을까? 와, 해바라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제는 민준이까지. 우리는 함께 꽃을 심고, 함께 기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장미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서 장미잎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5년 전 여기에 빈 밥그릇 조각들을 묻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변했어요.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여전히 의견 차이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아요. 대화로, 솔직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은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너는? 저도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셨어요. 우리는 함께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이 생각나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미 다 용서했어요, 어머니. 알아. 근데 가끔 생각나.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한테, 준석이한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롭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었지.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어머니는 지금 정말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인내심도, 용서하는 법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장미를 바라보며, 어머니, 민준이가 내일 해바라기 심고 싶대요. 그래, 저기 감나무 반대편에 심으면 되겠다. 해바라기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가 자기가 심은 해바라기 보면서 자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중에 민준이가 커서 자기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겠지. 이 해바라기는 할머니랑 내가 같이 심은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이야기. 어머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민준이랑 꽃 심으려면 체력 아껴야죠. 그래, 너도 들어가. 감기 걸리겠다. 네, 곧 들어갈게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잠시 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들께, 우주에게, 혹은 제 자신에게 이 모든 여정에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는 준호와 민준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 옆에 누웠습니다. 제 가족, 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시어머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연탄재 묻은 빈 밥그릇은 이제 없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가득 찬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심은 장미와 내일 심을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넘쳐나요. 행복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